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 강의를 맡은 이영수입니다. 그러니까 갓바위 마을이 있는데 갓바위 마을은 뭐가 있어서 갓바위가 있어서 갓바위 마을이라고 했고 지금의 코스트코가 가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바위 보니까 윗갓바위가 있고 아랫갓바위가 있고 예전에 연안김 씨가 많이 살던 마을이고 여기도 보니까 지난번에 그 상곡동도 그 검은달 마을도 보니까 10월 상달에 10월 1일날 산제사 지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 상달에 산제사 지내고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사이에 많이 지내죠. 이것도 보면 날짜를 택일을 해요. 좋은 날로 택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갓바위면은 그 바위 자체가 갓을 쓴 바위처럼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바위인데 이렇게 이것도 확인해봐요. 안 그러면은 마을 형태가 갓을 쓴 이건 바위 때문에 바위니까 바위가 있겠지. 이거 저기 해가지고 밑에다 해가지고 사진 찾습니다. 사진을 찾습니다. 뭐 송산배 주산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많더라고. 근데 갓바위를 찾아보니까 갓바위는 그냥 바위만 있어도 갓바위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도 양주시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보니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갓바위 마을 가면 혹시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주 땅 이름 이야기에 의하면 갓바위로 불리는 지역에 큰 터라는 빈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뭐냐면 굉장히 큰 부자가 살았는데 부자가 좀 인색했던 거죠. 그러니까 집을 크게 하니까 부자가 있으니까 그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뭐 혹시 저 부잣집에 가면 뭐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몰려드는 게 뭐가 몰려들었어요? 거지들이 몰려드는 거죠. 거지들이 몰려드니까 주인 입장에선 거지가 자꾸 오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원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거지들 좀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거예요. 그럼 거지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그럼 좋다고. 그래서 갓에 그 갓바위에 있는 갓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가지고 다른 데도 치우면 된다. 그래서 갓을 갖다가 갓바위에 있는 갓을 치워버렸어. 그래서 중요한 건 치웠더니 거지들은 안 오는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거지들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잣집이니까 뭔가 얻어먹으려고 오는데 그지들이 안 온다는 건 뭐야?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이 뭐야? 쫄딱 망한 거죠. 그 이야기. 그래서 그 동네를 갖다가 갓바위 고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민속 문학 사전에 보면 손님 끊어 집안 망치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형태 유형으로 이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부자 대신에 누가 등장하냐면 며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시집을 왔는데 자기 집 부자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지금 보면 명절 때도 힘들어요. 와가지고 정말 친척들 와가지고 제사 이렇게 지내고 뭐 하려면 그게 엄청 힘든데 맞아요. 부잣집이니까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다? 혈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혈 같은 게 있는데 혈을 잘라라. 아니면 뭐 물을 막아서 논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집안이 망한 거죠. 집안이 망해서 결국 누구도 안 오는 거야. 손님도 안 오겠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갓바위 같은 경우 그 팔공산의 산봉우리 이름이 이제 관봉에 이제 그 갓바위가 있대요. 근데 이걸 관봉 석저 열애 자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일종의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 한 번은 뭘 들어준다? 소원을 들어준다. 반드시 한 번은 소원을 들어준대요.
이때 그래서 언제 많이 가냐면 입시 20대 가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빈대는 거죠. 여기 있으면 100평 정도 되는데 100평에 자리가 모자라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간다는 거죠. 예전에 보면 이 수능 저기 할 때 보면 뭐도 있었어요. 학교 가가지고 엿 붙여놓고 거기서 그냥 피시고 그냥 그 자리 가도 되는데 보면 끝까지 계시죠.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네, 여기서 지금 내가 두 개를 보여줬냐면 갓바위가 나름대로 영험하죠. 네. 뭔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뭘 하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밑에는 뭐냐면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구성말인데 구성말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구성말. 구성말. 네. 구성말. 여기도 보면 능한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고 아래 구성말, 윗 구성말 또 황새마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황새마을. 태종의 둘째 효령대군의 손자인 그러니까 울림도정 이피우 후손들이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가젠마을 같은 경우는 그 연도가 이렇게 입행한 연도가 이렇게 분명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후손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죠. 누군지 입행조가 누군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제 몇 년인지도 이제 가서 이제 잘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이제 이분 울림도정 입힙의 그 그러니까 생전 연대를 보면 이제 대충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주시 희롱대군파 집성촌이고 옛날에는 보통 그 마을들 보면 집성촌들이 대부분 많죠. 그 타지에 있는 성씨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 형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예지 이런 쪽이나 번화가 쪽이나 여러 사람들 성들이 섞여 있는 거지 마을 가면 그냥 그러니까 성씨들 그래서 외지 타성 가진 사람들이 보통 마을에 들어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보통 농사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게 뭐 가게 같은 거 많이 하고 이쪽 농사지니까 이쪽은 이제 구멍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윗 구성말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해요. 근데 구성말을 어디서 나왔냐면 마을 입구에 있는 구석 푯돌백이라는 여기 보면 보이죠, 뭐. 네. 요거 때문에 뭐.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두분 안 되죠? 방치하면 안 돼. 네네네. 하다못해 안 되면 여기다 뭐 모래도 모래도 씌워놔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철망에 대놓고 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요 보니까 뒤에 무슨 가판 있던데 여기다가라도 설명을 약간 해놓는 게 낫죠. 그래서 나중에 못 가져가게. 이거 가져가서 잊어버리면 그때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효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말 타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마을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말 타고 그러니까 내려서 말 끌고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어디 출탈 때도 마찬가지로 말 끌고 나와서 입구에서 이걸 타고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 인정 풍속이라는 그런 옛날에 그 손으로 쓰는 걸 잠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에서 내리는 게 그 상호 예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내가 말 타고 막 갔어. 저쪽에서도 어떤 사람이 말 타고 가. 근데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안녕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보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상대방도 말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이 안부하든 뭐 묻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의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말에서 내려서 갔다는 것도 일종의 그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되겠죠. 지금 하마비는 구성경로당 앞에 있고 잘 잊어버리지 않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마비와 관련된 것들을 좀 조사해봤더니 멀리 말고 여기 감악산 설인깁이라는 게 있대요. 그 정상에 혹시 가보셨어요? 감악산에 보면 설인깁이라는 게 있는데 감악산 비라고도 하고 빗돌대왕 비라고도 하고 이게 뭐
진흥왕 순수비일 수도 있다라고 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것도 보면 하마비와 관련돼 있는 건데 설행기비가 있는 곳에 원래 이게 그 밑에 있었대요. 마을 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설행기 비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해서 내려가지고 걸어가 이렇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말 타고 지나가요. 여기 그냥 말 타고 지나가면 큰일 나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큰일이야 그냥 간다 하고 갔는데 진짜 어떻게 되면 말이 다리가 딱 붙어서 땅에 붙어서 안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아가 나가서 말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비에다 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행기의 홀령이 동네 사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소가 있었나 봐요. 마을에 소가 있는데 당신의 소를 빌려 가겠어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꿈이 무슨 꿈이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를 보니까 소가 땀을 흘리고 있대요. 소가 땀을 흘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비는 어떻게 되고 비는 이 평지에 있다가 그러니까 평지 쪽에 있다가 산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설행기 비고는 가막산비 빗돌리하기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마와 관련된 건 주로 대부분 다 뭐냐면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땅이 어떻게 말의 발굽이 어떻게 됐다 땅에 붙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 뿌렸더니 부정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가 옮겨가거나 뭐 그런 것들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도비죠. 구성말에는 이괄이 3대 신도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도비의 돌받침이 뭐다? 돌 거북이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북 기자 써가지고 구성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르신들 뭐 지난번에 그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뭐냐면 이 돌거북이 마을을 지켜준다. 그 거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장수의 상징하잖아요. 십장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사는 사람들은 뭐한다? 오래 산다, 장수한다 라는 거고. 여기 거북이라는 식당 있죠? 이 식당이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지명 유래를 아는 분이 여기 사는 사람이죠. 뭘 냈다? 식당을 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거북이 식당이 있어.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생각났던 게 뭐냐면 장수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 뭐 웃으면 보게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주 옛날에 아마 그 지금 몇 대까지 모르는 거야? 몇십 대까지는 이게 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웃으면 보게 하는 거죠, 그죠? 거기 보면 구봉서가 국중 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하면서 이름을 갖다 지어주는데 오래 사는 것들을 어떻게 돼? 다 나열해가지고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갑고, 사리사리, 세태 뭐 이런 거 쭉 나가면서 이름이 72자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한동안 유행했어요. 애들 어렸을 때 저기 막 그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성이 뭐예요? 김씨고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이렇게 쭉쭉 했어요. 이런 유행어가 있었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코미디 프로그램 뭐냐면 애가 누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애가요 어떠니 누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막 했어. 그래서 32개를 했어.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해주는 거야. 결국 뭐였냐? 애가 물에 빠졌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동안에 애를 어떻게 했다? 애 이름만 가지고 하다가 애가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런 이야기. 진짜 웃기는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살으라고. 자, 여기 하나 그냥 요거 왜 가져왔냐면 여기 하나 물어보려고. 삼천갑자 동방삭 있는데 동방삭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3,000년 살았지. 아니 3만 년. 3,000.
삼천 갑자니까 이거 아버지 오래 살았어. 아니지 동방사기 동 삼천 갑자 그러면 한 아니 3만 년? 아니야? 3만 년도 넘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면 삼천이 갑자니까 갑자가 60. 뭐냐면 60 맞아요. 1갑자가 60 60년 맞아요. 삼천 갑자니까 3천 가니까 63, 36, 18, 18만 년.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뭐야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그러면 좀 저기 하니까 이야기할 때 그냥 야 3천 갑자면 그냥 3천 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그것도 3천 년도 오래됐는데 거기 갑자 갑자니까 60 거기다 60이니까 18만 년을 살았으면 가만히 있어. 계산이 안 돼. 이게 지금 이게 동방삭 같은 경우가 그 서왕무의 그 천도복숭아를 훔쳐먹고 이렇게 영생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동방삭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승사자한테 잡혀갑니다. 저승사자를 피해서 그 엄청 삼천갑자를 살았는데 그 뭐야 저승사자가 그 동방삭이 하도 요리조리 피해 도망다니니까 저승사자가 뭐냐면 냇가에서 그 앉아가지고 숯 있죠 숯 네. 숯을 빨았어. 숯을 그 빠니까 동방삭이 그 전에 당신 뭐예요? 아, 지금 숯 빨고 있다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숯 빠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다가 누구한테 잡혀가는 거야. 저승사자 저승사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또 그다음에 구성말이라고도 하는데 보니까 신숙주하고 아들 8형제가 있는데 9명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유명해졌잖아요. 유명해졌어요. 출세했어요.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9별이다. 그래서 구성 그것도 말 이다라고 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구석은 진짜 진짜 구석이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 다 말고 구석진 마을에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석마을이다라고도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달리 황새 마을이라고 하는데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어렸을 때 황새들이 똥 싸가지고 그거 치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황새들이 저기 하니까 장독대 이런데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쌌겠어요. 똥을 진짜 이렇게 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 뭐 똥 치우고 뭐 이렇게 되겠죠. 부모님도 저기 했던 거고. 그런데 많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6.25 전쟁 때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뭐도 안 날라와. 황새도 안 날아오고 황새도 나무가 없어요. 날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없어요. 또 구성말에는 보안제 신숙주 묘하고 안풍부화군 이서묘 완성군 이충묘 등 당대 명성 이름을 알렸던 분들의 묘가 되게 많죠. 이게 뭐냐면 땅 풍수적으로 뭐냐면 거기가 명당 되게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풍수지리에 보면 이 땅에는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로서 이 땅 밑에 기가 흐른대요. 기가. 그래서 한 곳에 모이면 원기가 왕성해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되거나 훌륭한 학자가 나오는 거고 묘를 쓰면 명당이기 때문에 후손. 그것도 누구한테 하냐면 후손들한테 잘 영향을 미쳐서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집 짓는 거는 양택풍수라고 하고 산소. 묘를 하는 건 음택풍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중에 뭘 더 중요시하냐면 음택. 사람 사는 것보다 주상 죽은 사람 돌아가신 조상님이 더 중요해요. 많이 그렇던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용인 같은 경우도 그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 모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재벌도 보면 다용이 창업주가 돌아갔을 때 묘를 몇 번 옮겼다라고 하죠. 묘를 썼는데 기업이 휘청한 거랬고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가지고 지금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묘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의정부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선산, 묘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죠. 그러니까 산수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선산. 묘 선산이라 가지고 묘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되게 많아. 지난번에 그 뭐 미륵 한번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 뒤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산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햇빛 잘 들고 어떤 명당 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능한말.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의 고산초등학교 부근이고 1468년 세조가 승하하자 묘자리를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곡동 능고를 거쳐서 이곳에 와서 딱 보니까 여기가 뭐 할 만한 자리야, 묘를 쓸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한양으로 갔더니 어디가 더 좋다? 광릉이 좋다 해가지고 광릉으로 옮기고 뭐만 남았다 여기는 이름만. 능안이라는 이름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능안말이 된 거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세조대왕 능을 쓰려고 했는데 누가 신숙주가 여기보다 어디가 더 낫다? 광릉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홍정덕 선생의 그 글에 보면 뭐냐면 이 묘자리가 있으면 그냥 이야기 듣고 흘려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묘자리가 지금 보안제 그 신숙주 선생 거기 있는 자리가 되게 좋습니다 하면 누구를 보내는 거야? 직원을 보낸다는 거죠. 직원 하나만 보내는 거야. 몇 명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보고 정말 그런지 뭐가 그래서 또 보고 와서 왕한테 보고하는 거죠.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하더라. 여기 뭐 기가 좀 빠진다. 이런 것들을 보고한다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주 좋으면 거기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도 직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묘 쓰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묘를 잘 써야지만이 자기 때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가니까. 오래 가야 되니까. 대대손손. 대대손손 가야지 이게 자손 다음에 또 왕이 넘기주고 하니까 그런 게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능한말은 이게 또 능안과 능안하고 상관없이 구릉의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능한말이다라고 그렇게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신숙조선의 묘가 있어서 그런지 고령 신씨들이 많이 사시고 근데 이거 찾아봤어요. 그 능한말을 찾아봤더니 서울에도 능한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능한말이 무지장 많다. 무지장 많아요. 능한말 같은 경우 위에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건데 여기는 헌능과 관련해서 헌능 안쪽에 있어서 능안말이다라고 했던 거고 이거는 또 이거 비슷해요. 그 거북골이라고도 하고 능한말이라고도 하는데 보니까 여기는 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왕과 관련돼 그러니까 왕과 관련돼서 왕을 모신 자리 모신 능만 뭐다 묘만 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사람은 능이라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화산군 이거 군이면 뭐예요? 왕의 아들. 아까 아들이니까 왕은 아니죠. 근데 묘소가 있어서 이걸 능한말이라고 했다는 거 보니까 이것도 그 지명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왕의 묘가 아니더라도 그 일반적으로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지명으로 했을 때 그냥 군이나 좀 묘소가 일반 사람들보다 약간 크거나 그러면 그걸 그냥 능 이렇게 했나 봐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명확한 게 아니라. 자, 빼뻘 있습니다. 헬로 빼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거 한 번만 좀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요거 왜 클릭하냐면 의정부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의정부 문화원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헬로 빼뻘입니다. 자, 빼뻘의 지명 윤회는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리를 했던 건데 첫 번째는 배나무 밭이 많았다. 그러니까 배나무 밭이 배밭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뭐가 됐냐면 빼뻘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배밭을 못하니까 뭐라는 거야? 빼밭 하다가 이게 뭐 하다가 빼뻘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지금 거기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뭐가 없었다. 배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신 어렸을 때 미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1950년대 그 전에 34년생인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 1940년대 50년대 이때도 뭐가 없었냐면 배밭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제강점기 때 보면 거기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거 있어도 배나무는 없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뒤에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야기할 때 이 빼뻘 지명이래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배밭이 많아서 이게 빼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젊은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쑥가에 속하는 땡때가 많이 피었던 데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나이 한 거의 60 넘고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뺑때예요. 뺑때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봐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빼뻘 앞에 보면 그 미군 부대 있잖아요. 그 미군 부대 보면 거기 그 옛날 야구장으로 했던 그 옛날 야구장이죠. 지금은 다른 거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뺑때가 엄청나게 많이 자랐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란 뺑때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언제 하냐면 정월대보름이나 보통 자기 나이 수만큼 10살이면 10살 이렇게 이거 잘라가지고 그걸 살이라고 묶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보면서 달림달림하면서 소원을 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소원이 된다. 들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신 분 만나서 그런 어르신은 소원이 이루어지셨어요? 했더니 네, 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뭐 비셨는데? 했더니 나는 건강하게 사는 걸 원했다고 했는데 정말 건강하세요. 2019년에 만났는데 그때도 81살이었잖아요. 정말 건강하세요. 그래서 보면 이 알갱이들이 들깨 알갱이 같이 돼가지고 기름이 되게 많았대요. 불을 하면 타타타닥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나면서 불을 잘 탔다는 거죠. 저거 뭐냐면 불 소리 그러니까 불 나면서 이렇게 소리 타타닥 나는 거는 대부분 다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해가지고 정월대보름과 관련된 거 조금 가져왔어. 정월대보름 날 뭐 먹어야 돼? 오곡밥 먹어야 돼. 묵은 나물에 오곡밥 먹어야 돼. 원래 이거 예전에는 뭐였던 거예요? 훔쳐 먹었다고 붙은 얘기죠. 맞아. 몰래 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훔쳐 먹었는데 그 말로는 몰래인데 어르신들이 일부러 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뚜막에다 밥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놓고 저거 가져가고 나물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놔두고, 아니 뭐 훔쳐가지고 남이 부엌 서뚜껑 열어가지고 그걸 훔쳐갈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다들 이제 여러 명들이 이제 각각 집에 가서 훔쳐오니까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2인 1.5 들어가잖아요. 하나는 바쁘고 하나는 나물 남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동네에 모여가지고 그거 다 쏟아가지고 밥 먹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복토음칙이라는 건 뭐냐면 부잣집 있죠. 지금 같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담 넘어가야 돼서. 주거침입에. 부잣집에 그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마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흙을 훔쳐와요. 훔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부뚜막에다 붙이면 부잣집에 있는 그 복이 기운이 자기네 집으로 와요. 자기 집에 넘어와서 잘 산다는 거만. 지금은 난리 나죠. 넘어가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부럼깨는 다 아시죠? 네. 부럼. 깨야지만이 뭐가 튼튼해진다? 이 튼튼해진다. 부스럼 안 생기고. 네, 부스럼도 안 생기고. 네. 그래서 부럼 잘못 깨다가 뭐 하면? 이게 뭐 했었어요? 더위 팔기 했었어요. 내 더위 살아. 그래서 이렇게 정월대보름,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인지도 모르죠. 사실상 언제 뭐 알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가지고 있는데 누가 불러? 야 영수야, 왜? 그러다가 내 더위! 이런 야 뭐야 근데 더위 파는 거야. 이런 너 일로 와. 그렇잖아요. 너 일로 와. 누가 지금 더운데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마 정월대보름 날 딱 하는데 이영수 와서 왜 내 더위 사? 그러면 알았어 살게. 그러면 요즘엔 더위 탈 일이 없어. 난방이 잘 돼 있었어. 잠시 걸어갈 때만 요거 잠깐 하는 거고 대부분은 다 뭐예요? 그렇지. 에어컨 있지. 차 타면 버스 타도 에어컨 나오지. 냉방 잘 돼 있어. 네. 또 더우면 가다가 커피 한잔 마시러 들어가면 되지. 거기 에어컨 팡팡 나와서 추워. 그 집에다로 들어와. 집에도 에어컨 팡팡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위 때문에 이게 되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더위 먹어서 고생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려 무슨 병 걸려요? 냉방병. 냉방병 걸려가지고 병원 가고. 네네. 자, 개 보름 보내기는 뭐냐면 걔 밥을 안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어. 어. 네네. 개 보름날은 개 밥을 안 줘. 줘요. 오, 네, 왜? 네. 왜냐면 개가 파리가 끼든지 개가 마른데 눈곱이 끼거나 개가 파리하게 말라가지고 비실비실된다고 보름날 밥을 안 줬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죠. 자, 그다음에 다리 밟기가 있어요.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저거는 다리 해본 것 밟 같아요. 다리 밟기는 뭐냐면 그 대보름날 다리를 밟는 거죠. 다리를 밟는. 동네 동네는 사람들 동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지 않나요? 그 옛날에는 아마 그 마을에서 할 수도 있어요. 네, 마을 앞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 앞에 다리가 다리는 아닌데 길이 그 신장로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거기를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다리 밟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다리를 이게 동네 다리가 있잖아요. 그럼 다리를 밟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나이만큼 밟아야 된다. 자기 나이만큼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뭐냐면 내 다리, 이거 있죠, 이거. 내 다리. 다리를 밟으면 뭐가 튼튼해지냐? 다리가 튼튼해지죠. 다리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달 동안 다리에 병이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해서 다리 밟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답교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도 다리 밟기가 있었는데 그 양반들은 수표교 네, 거기 네. 유명하잖아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이 이제 정월 돼버리면 다리 밟기 하니까 양반들은 그 번잡한 게 싫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전날. 그러니까 14일 날 미리 가서? 미리 가서 밟는 거야. 그리고 15일 날은 일반 평민들이 밟는 거고. 아이고. 16일 날은 또 누구냐면 옛날에 또 뭐도 했어. 내외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여자들? 여자들.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들이 되게 많으니까 거기 끼워서 여자들 끼기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16일 날.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 나이만큼 밟아야 되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다리를 한 번 가는 게 한 번이냐 아니면 왕복이 한 번이냐 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간 거 이렇게 내가 걸어간 거를 이래로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뭐야 건너 왕복한 거를 이래로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조금씩 다르요. 그 다음에 달집 태우기는 달집 태우기는 하지 않나요? 네, 많이 하죠. 했어요. 예. 정월대보로는 달집 태우기 네. 하다가 달집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옆에 산도 가서 태우죠. 뭐가 날라가고. 예전에 엄청 났었지. 어. 그거 하다가. 그런 거 많죠. 지방에. 그래서 그거 불나가지고 난리 난 적.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달집 태우기 할 때 옆에 뭐가 오냐면 소방차. 를 딱 네. 시키죠. 이걸 달집 할 때 보면 소나무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원래 뭐 집어넣어요? 대나무 집어넣어요. 대나무 집어넣어가지고 불 타면서 대나무가 하면서 어떻게 탁 소리 나요. 그때 뭐가 도망가냐면 귀신이 도망가. 그리고 그 농촌 같은 데서는 원래 달집 태우기 하면서 이거 가지고 풍년 이렇게 그거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집이 있어. 그 여기 윗마을이고 여기 아랫마을이야. 달집 딱 붙였어. 이게 싹 이렇게 넘어가. 이게 넘어가는데 뭐야? 여기 풍년인가 그렇죠? 그 윗마을이 이렇게 풍년. 넘어가면 이쪽이 풍년. 윗마을이 풍년이야. 그럼 아랫마을은 흉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아랫마을 사람들 앱상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쏟아내는 거죠. 이게 어쨌든 거기에 풍년 그런 걸 갖다가 정치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뭐 주술적인 거보다는 다 그냥 이것도 다 뭐냐면 관광, 재미. 맞아. 요즘에 왜 어디 지자체에서 막 크게 하는 데 있잖아요. 네. 일부러 크게 하잖아요. 네네. 뭐 대운동장 어디 운동장 같은데 빌려가지고 여기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운동장이든 아니면 뭐 중량층 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수방차 준비해놓고 잘못해서 바람 그러니까 대신 바람 많이 불면 하면 안 되죠. 날아갔어. 그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번 들어오면 발을 뺄 수 없는 갯벌이 있잖아요, 갯벌. 갯벌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뻘이 들어가면 발이 안 빠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거. 그래서 기지천의 상징적인 표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지천이 갯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저기 뭐 동두천에도 보면 다 그 미군 부대가 있으면 옆에다 뭐가 있어요. 기지촌이 있죠.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군들이 5시인가 되면 애들이 보통 그 끝난대요. 그럼 미군들이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논다는 거예요. 서울 그 당시에 보면 이태원 가서 가요. 차 타고 이태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저녁 때 되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점호하기 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노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아니면 또 의정부 시내에서 놀든지 그러니까 놀다가 시간이 되잖아요. 시간이 되는데 배는 고파. 그럼 거기에 그 햄버거 팔거나 뭐 그런 거 파는 집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미리 해놓은대요. 자기 가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제 빵 이런 거 하면 이제 와가지고 돈 주고 그거 사가지고 가고. 아니면 진짜 늦어서 못할 것 같으면 애들은 먼저 들어가고 던져? 밑에 항상 뭐가 있어요. 구멍, 개구멍 구멍.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 보내줘. 밑으로 치고. 그런 이야기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라면도 어쨌거나 먹고 사는. 우리는 라면에 국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뭐가 없어. 국물 국물이 없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물이 없이 그냥 스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가고 이런 식이었대요. 좀 다르죠. 근데 요즘에 보면 그뭐 국물 없는 걸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혹시 빼벌 가게 하시게 되면 가보세요. 확실히 아직까지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다른 게 뭐냐면 위하고 그러니까 바로 찾길 앞에 하고 그 위에 언덕 있는데 언덕 넘어가지고 보면 확실히 달라요. 언덕 위는 주로 미군들 상대했던 거라 영어로 되어 있는 간판들이 되게 많고 밑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보면 또 상대하는 것도 달랐대요. 위는 주로 미군 상대, 그 밑에는 한국인이나 뭐 한국 사람들, 노무자들. 이런 사람들 상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뭐야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아 여기 전 치킨이 되게 유명하죠. 맞아. 치킨이 무진장 유명해요. 치킨 보면 우리 지금 보면 뭐 프라이드 치킨 시키면 이게 어떻게 돼요? 토막쳐서. 토막쳐서 오죠. 여기는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어떻게 푼 거야? 치킨을 여덟 토막을 해요. 여덟 토막을 내가지고 그 토막 내서 팔고. 그도 뭐냐? 토막도 그것 우리는 이게 지금은 요새는 막 각자 막 다리만도 팔고 뭐 날개만도 팔고 그랬습니다만 언젠가는 보니까 그거 안 팔아가지고 한 마리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팔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다리만 팔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서 다리 좋아하는 사람 다리만 먹고 날개 좋아하는 사람 날개만 먹고.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보면 뭘 줬냐면 샐러드를 줬는데 감자 샐러드를 줬대요. 뭐 인터뷰한 분들 보면 감자 샐러드가 어떻다. 정말 맛있어. 맛있었다고요? 엄청 맛있다. 예술이었나? 네, 진짜 맛있다. 뭘 그래서 그렇게 맛있어? 거기 살던 사람, 거기 살다가 뭐 나중에 유학도 갔다 온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갔다 오니까 없어진 거죠. 빼벌 자체가 없어지고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어서 갔더니 그 맛이 아니더라. 안 나더라. 되게 빼벌에는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70년대 미군들이 있을 때 보면 나름대로 이 의정부 시내에서 나름 그 웬만한 데서보다는 되게 발전한 동네. 옷가게도 있고. 그리고 보면 그 의정부 시내는 깜깜한데 거기는 어떤? 물이 너무 맑은 거야. 하겠죠. 물이 맑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을 못 잘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훤한 대낮같이 나왔어. 근데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없어졌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임진왜란 때 여기 무슨 백병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백병전이 변음이 돼서 이렇게 빼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전투도 지금 그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빼벌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동네 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두 번째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게 빼벌이다. 뺑떼에서 빼벌이 됐다라고.